밥은 늘 우리 식탁의 중심이었습니다. 따뜻한 흰쌀밥 한 공기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해지고 배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밥은 배를 채워줄 뿐 근육을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흰쌀밥 위주의 식사가 우리 몸속 단백질 부족을 불러오고 있다는 점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몸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영양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단백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기운이 떨어지고 작은 계단조차 오르기 힘들어지며 상처 회복도 더뎌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밥만 잘 먹으면 된다라고 믿으며 하루 3끼 흰쌀밥을 드십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노년의 식생활을 연구해온 의사로서 한 가지 진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밥만으로는 근육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의 식탁 가까이에 근육을 다시 살려줄 강력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값비싼 보충제도, 몸에 부담을 주는 고기나 기름진 음식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곡물입니다. 이 곡물들은 흔히 지나치기 쉽지만 사실은 근육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3가지 곡물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곡물들은 가격은 싸지만 그 힘은 고기보다 강하고 흰쌀밥보다 훨씬 영양이 풍부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밥은 분명히 잘 챙겨 먹었는데도 기운이 없고 다리가 쉽게 풀리고 걷는 속도가 예전 같지 않은 느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식탁을 바꿔야 할 순간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밥상 위에 단 한 숟가락만 바꿔도 삶의 활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에너지의 기둥입니다. 단백질이 없다면 근육은 점점 사라지고 몸은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게 됩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이 조금 부족해도 금세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율이 떨어지고 근육이 회복되는 속도도 절반 이하로 느려집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단백질은 생존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처럼 우리 삶 전체를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 동력입니다. 엔진이 꺼지면 자동차가 길 한복판에 멈추듯 근육이 사라지면 우리의 몸도 서서히 움직임을 잃어갑니다. 걸음을 옮기기 힘들어지고 작은 계단조차 오르내리기 어렵게 되며 결국은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은 면역력의 근본입니다. 몸을 지키는 항체, 세포, 효소는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감기 한 번에도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작은 염증이 오래 지속되며 상처가 더디게 아물게 됩니다. 단백질 부족은 곧 면역력의 붕괴와 직결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노인 환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영양 결핍, 특히 단백질 부족으로 회복이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근육을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훨씬 더디게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육이 무너지고 난 뒤에 다시 쌓으려는 것보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무겁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마다 힘겹게 소리를 내며 일어나고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진 느낌.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근육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자주 넘어지고 회복이 느려지고 스스로를 돌보는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 가족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고 이는 누구에게나 힘든 상황이 됩니다. 단백질은 또한 약효의 기반이 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먹더라도 근육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약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없는 몸은 약의 효과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단백질은 약보다 먼저 챙겨야 할 진짜 보약입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 콩을 먹으면 가스가 찬다. 이런 이유로 단백질 음식은 피하고 밥과 반찬 위주로만 식사를 하십니다. 겉보기에는 잘 드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단백질 부족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단백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더 늦기 전에, 몸이 약해지기 전에 우리는 단백질을 챙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3가지 곡물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좋은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셨다면 이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제로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잘못된 식습관이 계속된다면 근육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식탁을 살펴보면 대부분 흰 쌀밥이 중심입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에 김치, 국, 나물 몇 가지면 식사가 완성됩니다. 배는 부르지만 이 식단 속에는 단백질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흰 쌀밥은 탄수화물만 풍부할 뿐 근육을 지켜줄 힘은 부족합니다. 결국 매일 3끼를 챙겨 드셔도 몸속 단백질은 채워지지 않고 근육은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단백질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나 계란만 잘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약해져서 고기 몇 점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힘들어집니다. 콩 역시 좋은 단백질 식품이지만 가스가 차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단백질을 먹으려다가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고 점점 더 피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 상당수는 나는 밥도 잘 먹고 반찬도 골고루 챙겨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를 해보면 근육량이 평균보다 20% 이상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밥은 든든히 드시지만 정작 근육을 살려줄 단백질은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단기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기운이 빠지고 걸음이 느려지고 작은 활동에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때 가서 단백질을 보충하려 해도 이미 근육은 많이 줄어든 상태라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가 부른 것과 몸이 건강한 것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흰쌀밥으로 배는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육을 지탱할 힘은 곡물이나 단백질 식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선택 하나가 결국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어제 식탁에는 어떤 음식이 올라왔습니까? 혹시 흰쌀밥과 김치, 국만으로 끼니를 때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근육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해답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속에 단백질을 더해줄 수 있는 곡물들이 바로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실제로 그 곡물들을 통해 삶이 달라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단백질 곡물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지요. 앞에서 단백질 부족의 위험과 잘못된 식습관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실제로 곡물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이야기는 모두 제가 직접 상담하고 식습관을 지켜본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각기 다른 도시, 다른 사연을 가진 5분이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흰쌀밥 위주의 식사로 근육이 약해졌고 작은 변화를 통해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부산의 김준호 어르신, 72세. 김준호 어르신은 평생을 어부로 살아오셨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일을 하실 땐 늘 힘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활동량이 줄고 여전히 흰쌀밥만 드시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2바퀴를 돌기도 전에 숨이 차서 벤치에 앉아 쉬어야 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매 끼니 흰쌀밥에 귀리를 2숟가락씩 섞어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밥이 왜 이렇게 거칠지 하며 어색해 하셨지만 한 달쯤 지나자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포만감이 오래가고 예전처럼 금세 지치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자 김 어르신은 다시 동네 뒷산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젊었을 때 바다에서 일하던 기운이 조금 돌아온 것 같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서울의 이순자 어르신, 68세. 이순자 어르신은 늘 위장이 약해 고기를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흰쌀밥과 국, 김치로 끼니를 때우셨지요. 문제는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해 어느 날부터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무릎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조로 끓인 죽이었습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단백질과 무기질을 듬뿍 채워줍니다. 아침마다 조죽 한 그릇을 드신 지 2달, 이 어르신은 놀라울 정도로 소화가 편해지고 무릎 통증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밥은 그대로인데 힘이 다르다는 표현이 인상 깊었습니다. 인천의 박민수 어르신, 75세. 박민수 어르신은 오랫동안 당뇨를 관리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체력이 떨어지면서 혈당도 불안정해졌습니다. 고기는 잘 소화가 안 되고 흰쌀밥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버리니 딱히 좋은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때 권해드린 것이 바로 퀴노아였습니다. 퀴노아는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불리며 혈당 지수를 낮춰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도 적합합니다. 박 어르신은 처음엔 생소한 곡물이라 꺼려 하셨지만 샐러드에 넣어 드시고 밥에 조금씩 섞어 드시는 법을 배우면서 차츰 적응하셨습니다. 석 달 뒤 병원 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체중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전보다 몸이 가볍고 다시 산책을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구의 최미경 어르신 70세. 최미경 어르신은 평소 체구가 작고 다리에 힘이 약했습니다. 가끔은 집 앞 슈퍼에 다녀오는 길에도 다리가 후들거려 넘어질 뻔한 적이 많았습니다. 보호자분도 늘 걱정이 컸습니다. 이 어르신께는 흰쌀밥 대신 조를 섞은 잡곡밥을 권해드렸습니다. 조는 소화가 잘 되고 근육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처음에는 밥알이 작고 노란색이라 낯설다고 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오히려 담백한 맛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3달이 지나자 다리에 힘이 붙고 더 이상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도 동네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주의 한병철 어르신, 80세. 한병철 어르신은 연세가 많아도 여전히 활발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무릎에 힘이 빠져 손잡이를 꼭 잡아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 근육량이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제가 권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흰쌀밥 대신 귀리, 조, 퀴노아를 함께 넣은 잡곡밥을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손자와 함께 매일 밥을 지어 드시면서 식탁 분위기도 더 밝아졌습니다. 1달 반이 지나자 한 어르신은 다시 2-3층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를 수 있었습니다. 밥만 바꿨을 뿐인데 다리가 다시 살아난 것 같다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5분의 이야기는 모두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흰쌀밥만으로는 근육을 지킬 수 없지만 단백질이 풍부한 곡물을 더하면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한 결과 다시 걷는 힘을 되찾고 활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곡물들이 근육을 살려주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당장 올릴 수 있는 3가지 곡물이 바로 그 답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5분의 사례를 통해 곡물이 단순히 밥을 대신하는 재료가 아니라 근육을 다시 세워주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곡물이 우리 몸에 그렇게 큰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곡물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되었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바꿔놓은 주인공들입니다. 귀리, 포만감과 근육을 동시에 잡는 곡물. 귀리는 예로부터 서양에서 슈퍼그레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가가 뛰어난 곡물입니다. 100디당, 약 16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중요한 점은 포만감이 오래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밥 한 공기를 먹어도 금세 배가 고픈 경우가 많지만 귀리를 함께 먹으면 든든함이 오래가면서 근육 형성에 필요한 단백질도 채워집니다. 실제로 김준호 어르신의 경우처럼 귀리를 흰쌀밥에 조금만 섞어도 체력과 보행 능력이 크게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리는 또한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풍부해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칠다고 느껴도 금세 익숙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 소화가 잘 되고 위에 부담이 없는 황금 곡물. 조는 황금 곡물이라 불릴 만큼 영양가가 높고 특히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적합합니다. 배기당 약 11개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철분과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도 풍부합니다. 무엇보다 소화가 잘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어르신들도 조로 만든 죽이나 밥은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이 매일 아침 조죽을 드시고 기운을 되찾았던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조는 밥에 섞어 먹을 수도 있고 죽으로 끓이면 부드럽고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칼슘 흡수를 돕는 성분이 들어있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조는 단백질뿐 아니라 노년기의 전반적인 건강을 지켜주는 곡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퀴노아, 완전 단백질을 품은 슈퍼푸드. 퀴노아는 남미 안데스 산맥에서 오래전부터 먹어온 곡물로 세계보건기구가 완전 식품이라 부른 바 있습니다. 백당 단백질 함량이 14 이상이며 놀라운 점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즉, 단백질을 구성하는 블록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 근육 합성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박민수 어르신처럼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퀴노아는 좋은 대안이 됩니다. 혈당 지수가 낮아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게다가 글루텐이 없어 위에 부담이 적고 샐러드나 죽, 밥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 곡물의 공통 장점, 단백질이 풍부하다. 흰쌀보다 단백질 함량이 3배 이상 많음. 소화 흡수가 쉽다. 기름진 음식처럼 부담을 주지 않고 위장이 약한 노년층도 편안하게 섭취 가능. 꾸준히 먹기 쉽다. 값비싸지 않고 조리 방법이 간단하여 매일 식탁에 올릴 수 있음. 왜 이 곡물들이 고기보다 나은가? 많은 분들이 여전히 단백질 하면 고기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노년층에게는 고기가 오히려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소화력이 약해져서 먹은 만큼 흡수되지 않고 기름기 때문에 위에 오래 머물며 불편함을 줍니다. 결국 먹은 고기의 상당 부분이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귀리, 조, 퀴노아는 소화가 잘 되고 흡수율이 높습니다. 특히 퀴노아는 완전 단백질을 제공하여 작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고기처럼 많이 먹지 않아도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끼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아침, 조죽 한 그릇으로 속을 편안하게 시작. 점심, 흰쌀밥 대신 귀리를 섞은 잡곡밥. 저녁, 퀴노아 샐러드나 퀴노아 밥으로 가볍지만 든든하게. 이렇게 하루 식단 속에 3가지 곡물을 조금씩 넣기만 해도 근육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3가지 곡물의 특징과 장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으로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을까? 다음 부분에서는 이 곡물들을 더 맛있고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조리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귀리, 조, 퀴노아라는 3가지 곡물이 가진 힘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단백질은 다른 영양소와의 조합, 그리고 조리 방법에 따라 흡수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이 곡물들을 일상 속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먹으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궁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 조죽으로 편안하게 시작하기. 아침에는 위가 아직 완전히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 좋습니다. 이때 가장 이상적인 것이 바로 조죽입니다. 조를 푹 삶아 부드럽게 끓이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단백질과 무기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김치나 멸치볶음 같은 간단한 반찬과 곁들이면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위장이 약해 아침마다 속이 불편했던 이순자 어르신이 조죽을 통해 활력을 되찾은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점심 식사, 귀리 잡곡밥으로 에너지 충전. 점심은
하루 활동의 중심이 되는 시간이므로 포만감과 에너지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흰쌀밥에 귀리를 섞어 지으면 씹는 맛이 고소하고 천천히 소화되며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잡곡밥이 낯설다면 처음에는 쌀과 귀리의 비율을 8:2 정도로 시작해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김준호 어르신처럼 꾸준히 실천하면 오후에도 기운이 떨어지지 않고 활력이 이어집니다. 저녁 식사, 퀴노아로 가볍지만 든든하게. 저녁에는 소화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보충할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퀴노아는 가볍게 조리해도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상적입니다. 퀴노아를 삶아 샐러드에 넣거나 야채와 함께 볶아 밥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퀴노아 샐러드로 저녁을 대체하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민수 어르신이 저녁에 퀴노아를 활용해 체력과 혈당을 동시에 관리했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치아가 불편한 분들을 위한 방법. 어르신들 중에는 치아가 불편해 곡물을 씹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곡물을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귀리 가루는 우유나 두유에 타서 마실 수 있고 조 가루는 죽처럼 끓여 드시면 부드럽습니다. 퀴노아 가루는 요거트에 넣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씹기 어려워서 못 먹는다가 아니라 먹기 쉽게 방법을 바꾼다는 태도입니다. 곡물의 좋은 궁합, 귀리 버스 두부, 식물성 단백질의 조합으로 근육 합성률을 높임. 조 더섯 조의 단백질과 버섯의 비타민 D가 만나 뼈 건강 강화. 퀴노아 플러스 채소, 퀴노아의 단백질과 채소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 노화 방지 효과. 이러한 궁합은 단순히 영양소를 더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조와 표고버섯을 함께 넣은 죽은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D를 동시에 보충할 수 있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피해야 할 나쁜 궁합. 아무리 좋은 곡물이라도 잘못 조합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예를 들어 칼슘이 풍부한 두부를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시금치 속 수산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 곡물을 지나치게 짜게 조리하면 나트륨 과다로 인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심심한 간으로 재료 본연의 맛을 즐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꾸준함이 만드는 변화. 한 번 먹는다고 바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끼, 한 숟가락씩 꾸준히 곡물을 더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덜 무겁고 산책길에서 호흡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개운해지는 변화 말입니다. 최미경 어르신과 한병철 어르신이 보여준 것처럼 꾸준함은 결국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3가지 곡물을 어떻게 먹을지, 어떤 방식으로 식탁에 올려야 할지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실천과 도전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작은 실천이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귀리, 조, 퀴노아라는 3가지 곡물이 어떻게 근육을 지켜주고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선택과 실천입니다. 흰쌀밥은 배를 채우지만 곡물은 근육을 채웁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순간 몸은 놀랍도록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계단 몇 칸이 두렵지 않고 산책길이 즐거워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가 보살피는 만큼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여기서 3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매일 흰쌀밥 대신 곡물 한 숟가락을 더하세요. 둘째, 소화가 잘 되는 곡물을 꾸준히 챙기세요. 셋째, 30일 동안 도전해보세요. 저는 여러분께 30일 도전을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3가지 곡물 중 단 하나라도 매일 밥상에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30일 도전합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약속하고 함께 응원할 때 우리는 더 오래 지킬 수 있고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젊음은 근육과 활력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결정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몸을 위해 내린 지혜로운 선택이 여러분의 청춘을 다시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근육이 남아야 인생이 남습니다. 여러분이 몸을 아끼고 지켜주신 만큼 몸은 반드시 더 큰 힘과 건강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활기찬 삶과 건강한 청춘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